여러분 안녕하세요. 창원여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이번 강좌는 5강입니다. 생산물 시장의 수요, 공급 및 균형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이 경알못 5강부터 본격적인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네, 그 점을 잘 아시고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2경제 02-01 성취 기준인데 여기에서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결정 원리를 이해하고 뭐 이 정도로 이번 경알못 5강에서는 다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원이 특히 좀 그래프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요. 기본부터 좀 차근차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논리력 향상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입니다.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형성됨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첫 번째 명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독립변수를 가격으로 둔다라는 사실. 독립변수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있죠. 원인과 결과 했을 때 우리는 독립 변수가 원인 변수, 종속 변수가 결과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가격이 원인이 되었을 때 어떤 행동을 수요자와 공급자가 보이느냐가 이 분석의 포인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어떻게 저떻게 됐을 때 수요자는 어떻게 하고 싶다. 공급자는 저떻게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독립변수가 가격인 하에 수요자랑 공급자들의 입장 차이가 사실은 이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형성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말 당연한 얘기를 적어놓은 것 같죠. 수요자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돈 주고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싸게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 반대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먹고 싶으니까 좀 표현이 좀 저급한가요? 그죠? 더 많이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좀 더 비싸게 팔려고 할 겁니다. 그죠? 이런 두 가지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욕구와 욕구가 만나는 거죠. 욕구와 욕구가 만나서 수요자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지불을 하겠다. 맥시멈이죠. 맥시멈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판매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점을 잊지 마시도록 하고요. 자, 수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입니다. 지금 위에 좀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데, 수요는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비자의 지불용의입니다.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이만큼을 사겠다. 혹은 그죠? 이것도 지금 가려졌는데 살짝 지금 내려볼게요. 얘를 여기다가 내려보겠습니다. 싸게 사고 싶다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 나는 이만큼을 소비할래. 그죠? 독립변수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을 소비할래. 그 이만큼을 숫자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이만큼을 숫자화하면은 그것이 각자 개인의 수요량이 되어버리는 거고, 그 개별 수요량의 합을 통해서 시장 수요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특정 제품에 대해서 1만 원이라는 가격이 있으면 1만 원에 만약에 얘가 올라와 있으면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 C라고 하는 사람은 각각 그죠? 뭐 5개를 소비할래. B는 6개를 소비할래. C라는 사람은 7개를 소비할래 라고 하면은 이거는 A, B, C 각각의 개별 수요량이 되어버리죠. 근데 얘를 합치게 되면은 시장에 A, B, C 세 사람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만 원에는 18개의 시장 수요량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13,000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 했을 때 A라는 사람은 3개만
B라는 사람은 5개만, C라는 사람은 6개만 이런 식으로 소비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개별 수요량의 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더하기 5 더하기 6은 14. 14개가 형성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원에는 전체 시장 수요량이 18개였던 것이 13,000원이 되면은 14개가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라는 점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아이고 또 조금 옮겨야 되겠네요. 다시 프레임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물건 가격이 10,000원이면은 7,500원이면 5,000원이면 2,500원이면 각각 이 정도를 사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죠? 10,000원이면은 한 개만 사겠다. 7,500원이면 두 개만 사겠다. 5,000원이면 세 개 사겠다. 2,500원이면 네 개를 사겠다. 해서 이런 일을 쭉 이으면은 곡선 같은 것들이 도출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수록 많이 사고 싶어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쌀수록 적게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면 될 것 같고, 반대로 공급 곡선입니다. 공급 곡선의 입장에서는 그죠? 나는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판매할래라고 하는 욕구가 생성이 되고요. 그 이만큼이라고 하는 욕구가 수치화가 되는 것을 개별 공급량, 그 개별 공급량이 합쳐져서 시장 공급량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생산자는 어떻게 하고 싶다?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소비자는 싸게, 생산자는 비싸게. 이게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형성 방식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심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그죠? 방금 전에 수요 곡선이랑 반대로 나오겠죠, 그죠? 이게 지금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락가락합니다, 그죠? 2,500원이 가격이면은 나는 한 개만 팔겠다라고 하던 것을 그죠? 5,000원이 되면은 그래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구만. 난 좀 더 많이 팔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꾸 점이 자동으로 찍히네요. 7,500원이면은 3개를 팔겠다. 10,000원이면은 4개를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싸면 비싸질수록 더 많이 제품을 팔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공급 곡선의 형태로서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개론서 같은 거를 보시게 되면은 다시 그래도 좀 그 색깔을 맞춰볼까요? 왜 이러죠?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하향한다. 그래서 그 개론서 같은 데 보면은 수요 곡선을 D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왜 D냐? 디맨드. 디맨드를 줄여서 D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공급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우상향한다. S라 적혀 있는데 얘는 supply를 줄여서 S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은 이러한 형태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그죠? 이렇게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교점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균형점 E, equilibrium, 이제 균형 이런 뜻이거든요. 균형점이 발생해서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이 각각 수준에서 결정되더라. 이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한 시장 균형의 발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주의해 주실 게 있어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법칙인데 보통은 여러분들 독립 변수가 X축에 들어가나요? Y축에 들어가나요?
그죠? 보통은 X축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래프 방금 전에 이제 좀 잘 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보면은 X축에 수요 공급량이 들어가 있고 Y축에 가격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은 뭐라 드렸죠? 가격이 이러이러하면 개별 수요자들은 이만큼 수요하려 할 거야. 공급자는 이만큼 공급하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돼 있는 것 같지? 그죠? 관례입니다. 관례. 사실은 이게 관례적 현상이에요.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전에는 가격이 종속 변수였어요. 종속 변수였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죠? 수요나 공급량이 독립 변수였고 수요 공급량의 그 니즈에 따라서 가격이 바뀔 거다. 뭐 이런 식의 옛날에는 이론이었는데 이거를 뒤바꾼 거죠. 이게 이제 뒤바뀌었다. 아니다. 가격이 독립 변수고 그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나 공급량 같은 것들이 변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에 맞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에 대한 어떤 이론적 관점이 바뀌었는데 그래프는 그 바뀐 게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가격이 독립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Y축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례, 그래서 관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혹시나 궁금한 친구 있을까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샬에 의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좀 바뀌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금 설명을 드렸죠. 수요와 공급 곡선의 우하향, 우상향의 원리에 의해서 이퀄리브리엄 그죠? 형성이 되었고 균형 가격이 P0 그죠? 균형 거래량이 Q0. Q는 이제 quantity 뭐 줄임말이고요. P는 price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균형점이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사실 편해요. 그냥 수요 곡선 끊고 공급 곡선 우상향하게 끄어가지고 그냥 교점이 그냥 가격이고 거래량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조금 더 그 사이에는 이런 딥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균형 가격을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요. 실제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균형 가격은 진짜 아이디얼한 형태의 가격이고 시장 가격은 리얼리스틱한 실제 액추얼한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의 가격이 이상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플레이어들에 의해서 이상적인 가격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이 P0인 것은 여기 이 그래프 상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균형 가격이 P0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균형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 시장 가격이 예를 들어 그거보다 더 높은 12,000원 12,000원 할까요? 12,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P2 가격 수준, 시장 가격 P2 수준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요량이 Q1이 되어버리고요. 그죠? P2 수준에서 발생하게 되는 공급량이 Q2가 되어버리죠. 즉, 공급이 수요보다 많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금 더 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팔린다는 뜻이에요.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공급자들, 특히 이제 생산자들이죠. 생산자들이 어떻게 해요? 12,000원 비싼가 보다. 좀 더 싸게 내놔야겠네? 즉, 시장 가격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장 가격에 대한 하방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내려야겠다라는 압박을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공급자는 어떻게 해요? 자,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 법칙에 의해서 공급량을 줄이게 되겠죠.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12,000원에서 좀 싸진데 그러면은 많이 사야 되겠는걸? 수요량을 늘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초과 공급이 해소되면서 이 균형점, 이퀄리브리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 현상도 마찬가지. 어려울 거 없어요. 역시나 여기 P0가 이퀄리브리엄 균형 가격이다라고 했을 때 액츄얼 프라이스가 뭐 7,000원에 불과하다. 너무 싸다. 야, 싸다 싸.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7,000원 P1 수준에서 형성되는 공급량은 거꾸로 됐죠. 여기선 Q1이 공급량이 되어 버렸죠. 근데 P1 수준에서 형성되는 수요량이 지금 Q2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Q2가 여기서는 거꾸로 전환되었죠. Q2가 Q1에 비해서 더 많은 수요가 더 많아지는 초과 수요 현상이 되어 버린 거죠. 혹시나 이거 헷갈려 하실까봐 그러는 건데 반드시 이렇게 그 P2 가격이 P2랑 P1이 이렇게 수요랑 공급이 이렇게 똑같이 되리라는 법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헷갈려 할까봐 한번 그냥 굳이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보다 더 낮은 뭐 P3 현상에서 P3 상황에서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럴 때는 그죠? Q3 만큼의 공급량, 그죠? 공급 곡선상의 좌표가 Q3 그리고 수요 곡선상의 P3를 쭉 따라가 봤더니 좌표가 Q4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림을 그리기 편하라고 제가 봤을 땐 그림 그리기 편하라고 지금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거지 항상 이렇게 P2랑 P1의 수준에 해당하는 수요 곡선 좌표랑 공급 좌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어쨌든 여기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아시게 되겠죠. 그러면 역시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싸게 팔고 있나? 좀 가격 올려서 팔아야 되겠는데? 좀 희소성이 좀 있네? 좀 올려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격을 올립니다. 여기서 가격 상방의 압박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르게 되면은 공급자는 어떻게 해요? 가격 올린다고?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공급량 늘리자. 반대로 수요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7,000원인데 10,000원까지 올린다고? 누군가는 그죠? 그 정도 주고 살 건 아닌 것 같아. 수요량이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과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서 균형 가격으로 회귀를 하는, 찾아 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4강, 5강인가요? 네, 5강이죠. 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